이 동네 조금 특이하다. 마곡, 나루, 마곡, 발산, 삼각, 편대, 상권, 탐방. 오늘은 9호선과 공항철도가 지나가는 마곡나루역 그리고 5호선이 지나가는 마곡역과 발산역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발산역은 예전부터 이 주변에서는 가장 큰 상권이었고 지금도 NC백화점과 예식장, 이대 서울병원과 같은 대형 시설이 중심을 잡고 대로변 뒤편으로 형성된 먹자골목이 발달한 주요 상권입니다. 그런데 마곡역과 마곡나루역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고 아직도 형성 중인데 이 상권은 초기 형성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긴가민가 하는 물음표가 따라다녔습니다. LG 사이언스파크를 비롯한 R&D 센터 입주가 확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마곡지구는 빈 오피스텔만 남는 실패한 도시계획 사례로 남을 뻔했습니다. 그보다 더 이전인 2000년대 중반까지는 농사를 짓던 부지였고 2000년대 후반에는 지하철역은 건설했는데 승하차 수요가 없어서 12년간 열차가 서지 않는 유령역으로도 유명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마곡 M밸리 단지가 15단지까지 들어서면서 12,800세대, 34,200명의 주거인구가 입주를 완료했죠. LG그룹 컨소시엄이 사이언스파크라는 대규모 R&D 센터를 마곡에 집중시킨 데다가 코오롱, 이랜드, 넥센타이어 등 대기업을 비롯해 중견기업들도 빠르게 이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직도 마이스 복합단지 건설 사업이 진행 중이니 훨씬 더 큰 규모의 업무지구와 숙박, 판매시설도 예상됩니다. 또 서울식물원이 자리를 잡았고 오는 10월에는 LG 아트센터가 개관 예정이고요. 상업시설까지 빠르게 형성되며 하나의 자급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의 도시가 탄생하는데 불과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 전, 5년 전, 2년 전에 마곡지구를 찾으셨던 분들이 계시면 지금 다시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때와는 다른 도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1년 뒤, 3년 뒤에 다시 온다면 그때는 또 다른 도시가 되어 있을 것으로 확신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포인트는 마곡지구가 계속 성장할까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마곡지구는 대체 무슨 상권이지에 대한 포인트죠. 지역의 전체 규모가 커지면 이 안에서 장사하는 분들에게도 수혜가 있겠지만 그건 당장의 일도 아니고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일도 아닙니다. 여기서 장사하는 분들이나 임대사업을 하는 분들은 무슨 장사를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가 당장 직면한 문제거든요. 상권을 규정하는 것은 장사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상권을 분석하는 이유가 그 상권을 규정하기 위해서니까요. 그 상권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무슨 장사를 누구에게, 어떻게, 언제, 어디서, 얼마에 하게 되는지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마곡지구는 빠르게 여러 기능들이 갖춰지다 보니 굉장히 복합적인 구성과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영상에서 주의 깊게 볼 부분은 바로 이런 복합적인 성격에 있습니다. 오늘 상권 탐방은 마곡나루역 출근길을 시작으로 먼저 직장과 기능을 담당하는 LG 사이언스파크 부근을 돌아볼 예정입니다. 바로 이어서 서울식물원과 10월 개관 예정인 아트센터 부근을 둘러보고요. 오후에는 마곡역 부근 주거단지 주변으로 형성된 상가들의 구성과 직장과 근처 상가들의 차이점도 한번 살펴보고 발산역 먹자골목을 둘러보겠습니다. 다시 마곡나루역으로 돌아와 마곡나루역 주변으로 형성된 상권의 특징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금요일 오전 8시 30분 출근길 직장인들의 동선을 체크하기 위해 마곡나루역에 나왔습니다. 주변 직장인구 규모에 비해 9호선 출근 인구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는데요. 8시와 10시 출근할 수 있는 시차 출퇴근 제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공항철도를 이용해 마곡나루역으로 출근하는 인구나 5호선 마곡역, 발산역에서 출근하는 인구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출구 방면으로 나와보니 따릉이를 이용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요.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따릉이 이용량을 집계한 결과 이곳 마곡나루역 2번 출구 방면에 따릉이 대여소 이용량이 서울에서 가장 많았다고 하죠. 그도 그럴 것이 여기서 사이언스파크 이 구동까지 출근해야 한다고 했을 때 걸어가면 17분이 걸리는데 자전거로는 4분이 걸립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출근길에 13분 차이는 꽤 크니까요. 어쨌든 서울에서 1위라니 그만큼 직장인 출퇴근 동선으로 많이 이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마곡나루역 공항철도 4번 출구 방면에서 도보로 사이언스파크 방면으로 이동했는데요. 아직 여기저기 공사가 진행 중이라 걷기에도 보기에도 불편하기는 하지만 금세 R&D 센터의 초입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LG전자부터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LX하우시스,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유플러스, LG생활건강, LGCNS, ISC 통합지원센터와 SLC 공동연구센터 등 22개 동이 밀집해 있습니다. LG 컨소시엄만으로 하나의 대형 산업단지를 구성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으로 서울식물원이 위치하는데 면적이 50만 4천 제곱미터, 여의도공원 22만 9,500제곱미터의 2배가 넘는 규모를 자랑합니다. 올해 봄은 서울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시설로도 뽑혔죠. 또 서울식물원이 감싸고 있는 이 위치에 10월 개강 예정인 LG 아트센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식물원은 계절과 날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때마다 외부 유입 고객의 편차가 크지만 문화예술시설은 보다 저녁 시간대 유입 고객을 상시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오후와 저녁 시간대, 평일과 주말, 봄, 가을과 여름, 겨울을 균형 있게 돌아가게 만들 수 있다는 시너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미 어마어마한 규모의 직장가와 유원지, 문화시설이 이 상권 고객의 2개 축을 직장인과 외부 유입객으로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오후 시간대 마곡역으로 나왔는데요. 마곡나루역부터 시작된 마곡 엠밸리 아파트 단지가 횡으로 길게 뻗으며 10, 11, 12, 14, 15 단지가 이 마곡역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럼 이 주변은 아파트 단지 위주의 주거 상권인가 하면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마곡역에서 발산역으로 이어지는 대로변은 오피스텔과 중견기업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기 때문이죠. 도저히 하나의 성격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상권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그럼 이런 성격 탓에 상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마곡역 주변 상권은 860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음식업이 50% 이상 구성되어 있고 특이하게 생활서비스업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구성비가 높습니다. 자세한 업종으로 보면 직장과 주거지 모두 입점 가능한 커피 전문점이 112개나 되는데 정말 한 건물에 하나씩 커피 전문점이 계속 나타납니다. 또 직장인 수요가 있으니 일반 한식 업종과 편의점 같은 입지 자유형 업종들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 다른 상권과는 다르게 아주 특이한 점은 미용실, 피부관리, 네일숍의 수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원래 다른 주거지 주변 상권들은 상가 2층과 3층에 학원이 들어와 있거나 병원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마곡 상권 대로변 2, 3층에는 미용실이나 피부관리, 네일숍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띕니다. 이게 정통 주거지 상권에서는 보이지 않는 특징인데 오피스텔과 직장, 주거지가 복합된 상권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점인 것 같습니다. 고객은 직장인들도 많지만 주거 고객도 많은 편이어서 40대 남성 고객의 집중도가 높은 편이고요. 직장가에서 나타나는 평일과 점심시간대 비중이 높은 특징이 나타나긴 하지만 오후 시간대가 높은 주거지 특징도 동시에 보입니다. 22년 나타나는 여성을 위한 미용 서비스의 증가가 이런 현상을 나타나게 하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재밌었던 점은 아파트 단지 바로 앞으로 형성된 상가들은 거주 고객을 위한 패스트푸드, 식료품, 학원, 병원 업종이 눈에 띄다가 바로 한 블록만 나가면 직장인들이 점심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상권으로 바뀌고 또 대로변을 건너면 저녁 시간대 술을 한잔 할 수 있는 음식점들이 나타나는 점이었습니다. 마곡역 3번 출구에서 발산역 9번 출구 방면 이면도로로 형성된 먹자골목은 마곡역 남쪽 상권보다 확실히 저녁 시간대 주류 판매 위주의 음식점들이 많이 보입니다. 아파트 단지보다 오피스가에 더 가깝다 보니 학원이나 소매점보다 음식점이 더 많아지고 여가 오락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 비중도 높아집니다. 기존의 발산역 상권의 집객력과 마곡지구 직장가의 힘이 결합되면서
가장 시너지가 발휘되는 포인트가 이 상권인 것 같네요. 전통적으로 형성된 발산역 3번 출구 방면 이면도로 상권까지 포함하여 발산역 상권의 특징을 분석해보면 마곡역 상권보다 주점의 수와 비중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조치 해제 이후 주류 관련 업종과 병의원 매출액이 증가했고 커피, 한식, 유흥 주점 수가 증가했죠. 마곡역에 비해 60대 이상 비중이 높고 금, 토요일 비중이 높으며 점심보다 저녁 시간대 비중이 더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발산역 상권은 마곡역 방면에 신도심 상권도 있고 3번 출구 이면 도로로 형성된 전통적인 먹자골목 상권, 또 NC백화점과 예식장 주변 상권까지 신구가 조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곡나루역 상권은 발산, 마곡역 상권보다는 상권의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고 집약적입니다. 마곡역과 발산역은 상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집계하는 영역에 따라 포함 상가 수도 다르게 집계되지만 마곡나루역은 1, 2번 출구 이면도로에 형성된 영역이 명확합니다. 발산역 상권의 상가 점포는 903개, 마곡역 상권은 860개, 마곡나루역은 540개로 집계됩니다. 마곡나루역은 발산역보다는 마곡역의 업종 구성에 가깝지만 고깃집이나 횟집, 주점 등이 분포하고 있어서 발산역과 마곡역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증가하는 업종은 의료 서비스와 주점이 증가하는 발산역을 닮았고 점포수가 증가하는 업종은 미용 서비스가 증가하는 마곡역을 닮아 있죠. 고객 구성은 마곡역을, 고객의 소비 패턴은 발산역을 닮아 있는 점도 재미있습니다. 어쨌든 마곡나루역은 점심과 저녁 시간대가 모두 돌아갈 만한 주변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앞으로는 주말도 활성화될 수 있는 구성으로 발달해야 하는 것이 상권 전체적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이 드네요. 외부 유입 고객의 수요를 소화하려면 어떤 업종과 전략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마곡나루역을 시작으로 마곡 발산역을 돌아 다시 마곡나루역 상권으로 탐방을 마쳤는데요. 아직 상권의 색을 하나로 규정하기에는 다양한 성격이 복합되어 있었습니다. 상권의 색이 복합적이면 좋은 점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권의 특이성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고객들은 모호한 성격의 상권으로 점점 눈길을 주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특별하고 명확한 성격의 상권들이 주변에도 충분히 많기 때문입니다. 아직 현재 진행형인 도시계획만큼 상권도 특성을 가질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특성은 내 옆 가게들과의 조화에서 시작된다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추상적일 수 있지만 어떤 상권으로 구성되고 어떻게 해야 조화로운 상권으로 특성을 가질 수 있는지 앞으로도 계속 발굴하고 소개해 나가겠습니다. 상권 읽어준 남자 추 팀장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